A와 B는 암벽 등반 동료이자 라이벌이죠. 서로의 무지막지한 훈련법을 자랑하며 근육 부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 고수가 초보 씨를 챙겨주는 척하며 허세를 부리는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전하는 험난한 벽을 씨가 너무나 평온하게 마치 산책하듯 올라버리고 말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첨단 암벽화의 이야기입니다. 암벽 등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팔 힘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팔이 아닙니다. 발입니다. 단 한 번 발이 미끄러질 것 같다는 느낌. 그 순간 인간의 몸은 스스로 벽에서 떨어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포는 높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발끝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착 하고 붙어버리는 밑창. 초보자조차 벽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신기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고무는 산에서 태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시속 300km F1 레이싱카가 도로를 붙잡던 타이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클라이밍 세계에서는 이 신발을 두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장비인가 반칙인가. 세계 대회 규정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만약 누구나 바위를 오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암벽 등반은 더 이상 소수의 도전이 아니라 모두의 스포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암벽화의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암벽화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따로 소개하기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벽 등반은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나지요. 막상 암벽에 붙어보면 정말로 손에 땀이 흡니다. 발끝은 자꾸 미끄러질 것만 같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떨어지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외가 아니라 사실 공포입니다. 바위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공포의 절반이 장비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암벽 등반의 시작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19세기 유럽 알프스에서 등반가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바위를 붙잡았지만 당시 신발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단단한 가죽 등산화에 쇠징을 박은 형태였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신발을 바위에 붙이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버둥에 가까웠습니다. 변화는 193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등반가 비탈레 브라마니가 개발한 고무 밑창, 바로 비브람 솔의 등장입니다. 쇠 대신 고무. 이 단순한 변화는 혁명이었습니다. 바위와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마찰이라는 언어가 생긴 순간이었죠. 이후 1970년대 프랑스 클라이머들이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한 암벽화를 만들면서 등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로 디딘다기보다 바위를 느끼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은 소수의 모험가 스포츠에서 기술 스포츠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신발 하나가 등반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의 난이도는 인간의 근력보다 종종 고무 기술의 발전 속도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더 잘 붙는 신발이 나오면 인간은 더 작은 홀드를 밟고 더 가파른 벽을 오르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루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등반의 진화는 근육이 아니라 밑층에서 시작된 셈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곡점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스파이더맨인가? 지피완의 등장이죠. 최근 클라이밍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름. 일본 라톰사의 지피완 고무창.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과장 광고 아냐? 하지만 실제로 신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붙는다. 단순히 미끄러지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위에 힘을 주어 누르면 마치 표면과 잠시 동맹을 맺은 듯 버텨줍니다. 그 비밀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F1 레이싱. 시속 300km로 코너를 버티는 자동차에 폐타이어 고무를 재활용해 만든 소재. 극한의 접지력을 위해 탄생한 기술이 이제 수직의 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도로를 붙잡던 고무가 이제 바위를 붙잡습니다.
왜 엘리트 클라이머들이 긴장할까? 흥미로운 점은 초보자보다 오히려 상위 클라이머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암벽 등반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겨루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비가 지나치게 좋아진다면 기술 격차보다 장비 격차가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대회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기술 발전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스키, 수영복, 사이클, 모든 스포츠가 한 번씩 겪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벽 등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초보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신발은 기록을 깨기 위한 장비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바위로 초대하는 초대장일까요? 많은 초보자들이 암벽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발이 믿기지 않아서. 손님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발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지만 접지력이 좋아질수록 초보자는 두려움 대신 균형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장비가 공포를 줄이고 경험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이 일부 강한 사람들의 영역에서 누구나 체험 가능한 스포츠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피완이 진짜 바꾸는 것은 난이도가 아니라 입문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벽 등반이 대중화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클라이밍짐의 증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그리고 SNS를 통해 퍼지는 등반 영상들. 암벽은 더 이상 산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에도 오르는 스포츠가 되었죠. 여기에 장비 기술까지 발전한다면 암벽 등반은 스키나 러닝처럼 대중 스포츠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취미가 이제는 호기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물론 어떤 신발도 중력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바위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그래왔습니다. 조금 더 좋은 도구를 만들고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결국 새로운 세계를 일상으로 만들어왔죠. 최징 등산화에서 고무창으로, 그리고 지금 지피원까지. 어쩌면 미래의 클라이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런 신발로 어떻게 올랐대? 지금 우리는 암벽 등반 역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다음에 바위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발은 여전히 망설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될까요?